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가지급금입니다. 자, 1년 동안 진행했던 업무를 정리하다 보면 꼭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많은 대표님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쓸데없이 쌓이는 가지급금이 생각보다 많다. 가지급금이 쌓이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일단 이자가 나와요. 인정이자가 나오는데 4.6%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4.6%가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채를 빌리지 않고서야 복리이자를 내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복리이자에 해당을 합니다. 원금에 가산되어 이자가 또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1월 1일자에 가지급금이 발생을 해서 12월 31일까지 꾸준히 쌓아놓으면 약식으로 계산해보니 한 10% 정도가 나옵니다. 가지급금 이자는 1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고요. 일단은 이자를 12월 31일 날 회사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대표님이 급여를 가져간 걸로 보고 세금을 일단 내야 됩니다. 가져간 돈도 없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가지급금을 회수를 못하게 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 회사가 이미 은행에다가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율만큼은 이자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수관계자가 소멸하는 시점. 내가 대표직에서 사직을 한다. 라고 하면은 가지급금 전액을 소득세로 과세를 해버립니다. 여섯 번째는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한테는 대출을 안 내주겠죠. 그래서 가지급금을 요리조리 숨기시는데 숨기셔도 다 압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더 큰 문제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인지를 못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고혈압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거나 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고혈압이 180이든 190이든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혈관 터져서 죽는 거잖아요. 가지급금도 마찬가지다. 인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다. 자, 일단은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을 함께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지급금이 계속 쌓입니다. 통장이 개인 사업자 통장도 있고 법인 사업자 통장도 있어요. 그러면 법인에서 돈이 필요해. 그럼 여기서 돈 들고 간다. 그리고 여기서 돈이 필요해. 법인에서 돈을 또 가져갑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장으로 왔다 갔다는 하지만 정리를 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이렇게 불리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을 같이 운영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결산을 할 때에 아주 레이저를 쏘면서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순식간에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가상의 재고를 잡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매출액이 발생하는 회사가 원가를 빼고 나면은 결손이 나는 케이스는 없겠죠. 그러나 판관비가 있습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했더니 거기서 판관비를 빼고 나면은 회사가 결손이 나는 거야. 근데 은행에 갔더니 야, 니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돈을 못 빌려주겠어. 이익이 나는 회사여야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또 어디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야, 그렇게 회사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가 너네한테 공사를 맡길 수가 있겠어? 너한테 공사를 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말재고라는 거를 차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단기 매입액이 원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원가가 원래는 팔렸는데 얘가 안 팔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린 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있고 매입했던 세금 계산서는 있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 중에 일부는 반토막 내서 기말재고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팔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으로만 좀 장난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가지급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일단은 가상재고는 장부상에는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죠. 팔리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매출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매출채권을 보면은 돈은 분명히 받을 게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금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돈이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이 안 들어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악성 재고가 가지급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리베이트나 접대 목적으로 증빙 없이 나가는 케이스들. 리베이트가 뭐냐면은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증빙이라는 거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은 상대방의 인건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리베이트 받는 사람한테 자, 내가 5천만 원 드렸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뭐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져간 건 아니지만 거래처가 됐던 누구한테 준 돈은 내가 가지급금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로 나타내게 되는 부분인 거고, 자, 또 정체불명의 인출액, 이게 환장할 노릇인데요. 대표님들께서 회사의 자금 히스토리를 따로 관리하지 않으십니다. 거래 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 인출 내역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님이 가져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가져간 걸로 봐서 가지급금에 해당을 한다. 이거 환장하는 노릇인 거죠. 확인이 안 되는 인출액이라면 직원이 횡령을 한 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 통장에서 자금을 빼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 받아야 할 돈을 격리 직원의 개인 계좌로 받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감독 책임을 안 지셨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란 이름하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법인 대표님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 통장으로 돈이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뭐 이상한 꼼수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 그냥 내 통장 바로 넣어줘 했더니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법인 통장으로 거래처에서 돈을 넣어주고 이 돈을 내가 가져간 거나 내 통장으로 바로 즉시로 받은 거나 결국엔 똑같아요. 가지급금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지급금이 쌓이는 케이스는 무척 많습니다. 대표님이 가져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화석처럼 1년이라는 사이클이 지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거를 녹일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시점은 지금 다음 달이죠. 3월 달. 3월 달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이 3월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가지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